네, 잠시 후 오후 5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인데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한편 사저로 이동한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0년간의 경호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한 일주일 만에 이제 퇴거하는 거잖아요. 전 박 전 대통령과 비교를 많이 하던데 좀 시간이 일주일 걸렸습니다.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언제까지 비워야 된다 이런 거는 뭐 규정이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명문의 규정으로서 시간적인 제약에 한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일, 3일, 4일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의 기본적인 취지상 거주할 권한이 없으면 즉시 퇴거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달랐던 것은 박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이 탄핵이 인용될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해서 이 사절을 마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윤 전 대통령 미리 준비하지 않다 보니 다소 시간적인 소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배우자도 있고 반려견도 다수 있는 상황에서 짐이나 준비할 사항들이 많고 특히 이동해야 될 장소적인 특성,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사전 점검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시간적인 어떤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또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권한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근거가 없다 이런 비판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 오후 5시에 퇴거를 하게 되는데 퇴거 시점을 왜 오후 5시로 정했는지를 두고도 얘기가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일주일 동안이나 퇴거를 미루는 것도 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저로 이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호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언론 기사들 특히 어제 그동안에 이제 관저 정치다 그래가지고 지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을 관저로 불러서 이 환송 만찬을 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것을 보면 관저 정치 그리고 환송 만찬 정치,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개인 돈으로 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예비비나 특활비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조용한 마무리와 이동을 위한 준비에도 빠듯한 시간이었을 텐데 정작 본인들은 퇴거의 어떤 그 준비 시간보다는 정치적으로 이 남은 그 소위 관저에서 있는 그 남은 시간마저도 정치적 메시지와 정치적 그 지지층들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관저 정치로 활용한 측면, 그리고 그 비용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이미 일주일 전에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법카 논란 때 10만 원을 썼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는데 본인은 그 환송 만찬안이라고 돈이 상당히 들어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또 추가적인 수사나 또는 고소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럼 왜 이제 오늘 일주일이고 또 오늘 5시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오늘 퇴거를 하게 되면 언론의 관심도가 저희도 이제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을 결국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꽉꽉 채우고 그리고 퇴근 시간 직전에 이렇게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으로 국민들의 시각이 모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어도 나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도 일부러 5시로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와 영향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 이 시간대로 잡은 게 아닐까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밤 시간에 이제 이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몰래 이사하는 듯한 그런 또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어려웠을 거고 그런데 아마 절대적인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3일 만에 이렇게 비웠는데 그 2배 이상 걸린 거 아닙니까? 일주일이나 이제 걸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뭐 관저 안에서 사람들만 만나셨겠습니까? 아마 다른 것들도 이제 꽤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뭐 혹자들은 뭐 증거인멸할 좀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왜냐하면 본인 당장 지금 재판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뭐 이제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도 있을 거고 또 관저 안에도 뭐 적지 않은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좀 나중에라도 증거가 자료가 될 만한 예. 그런 것들이 있나 꼼꼼히 살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꽉 그 채운 일주일을 이제 좀 보내고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예. 이제 그나마 밤에 옮기는 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낮 시간으로 좀 한 것 같은데 예.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퇴근 시간하고 그러게요. 맞물려서 금요일인데요. 예, 좀 시민들 불편이 좀 야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윤 전 대통령 5시에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30분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보통 그 현직일 때는 저희가 그 윤 전 대통령의 이동할 때 교통 통제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직 대통령의 입장인데 이동할 때 통제를 할까요? 교통을? 일단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 모두 다 경호상의 필요성이 있고 그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통제, 교통관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같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금 교통통제, 신호등 통제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도 현재 서초동 일대 그러니까 지금 사저 근방에는 차선 하나가 다 이제 경찰차로 막 가로막혀 있고요. 차선 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동 시에도 이 신호등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바입니다. 예. 그러면 이동할 때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까지는 굉장히 짧게 걸리겠네요. 네, 시간이. 대략적으로 뭐 8분, 10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검문이나 교통관리 검색도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만큼 예. 신호등 통제는 이동 과정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미 차선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차선도 교통 체증 없이 이동할 수 있고 또 주변 그 차량들도 우회해서 지금 또 이동하도록 지금 질서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예. 이동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6km에서 한 7km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지도를 보니까 시간은 되게 짧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퇴거 모습 그리고 사저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퇴거길에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이 배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도 찾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번에 뭐 어느 정도 규모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배웅을 하게 될까요? 예상을 해보자면. 네, 뭐 최소한 수석급 이상들은 다 나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배웅을 이제 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뭐 관잡 상황이 뭐 그렇게 조용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원은 아마 최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이미 이제 뭐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또 그리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 사이에도 계속 수시로 다니면서 뭐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뭐 정리해야 될 것도 꽤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접촉 과정에서 뭐 인사는 다 이미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배웅을 관저 앞에서 배웅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뭐 현직 의원들이나 관계 정치인들이 그럼 사저 앞으로 굉장히 빨리 이동할 텐데 사저 앞에도 어느 정도의 그 마중 나오는 분들이 계실까요? 뭐 일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관저 앞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대통령직에서 떠나서 이제 관저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제 그 자리를 함께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사저 쪽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돌아오시는 대통령이 서운하지 않게 그렇게 분위기를 좀 이제 만드는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면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의 배웅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도 인원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특히나 이제 송별 만찬을 벌써 수차례 했잖아요. 네. 그럼 할 얘기 다 했고 만날 거 먹을 거 다 먹었고 할 얘기 다 했는데 또 뭐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시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일들도 많이 바쁠 거고 그래서 뭐 저도
배웅에는 대통령실의 수석급들, 뭐 참모진들 예.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일부 정치인들이 이제 사저에 예.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마도 사저에 이제 어쨌든 본인이 명예스럽든 불명예스럽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소위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도 소위 국민의힘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그런 정치인들 몇 분은 나와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예. 전반적으로 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좋은 태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파면당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우 잘 돌아왔습니다라고 환영해 주는 것도 대규모 나와서 환영하는 것도 그거 웃긴 얘기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되고 또 그 소수의 인원으로 아마 배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일주일 정도 있는 사이에서도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주로 지지자에 대한 메시지라고 많이 그 판단을 하던데 이제 사저로 돌아간다면 또 이른바 관저 정치에서 사저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대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대선에 과연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는 메시지를 낼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예,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정책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으셨다면 예. 관저에 아예 정치인들 출입을 금지시켰겠죠. 난 이제 더 이상 정치에 관여 안 한다. 예. 그러니까 뭐 여당 의원들 다 나오고 가깝지만 미안하지만 난 당분간 안 만나겠다. 그렇게 아마 미리 선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렇지 않고 뭐 당장 탄핵 선고 받은 날 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선 얘기를 네. 꺼내셨단 말이에요. 대선 준비 잘해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이제 이른바 윤핵관들인데 그분들 만나서 대선 준비 잘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거다라는 걸 암시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예.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계속 뭐 나경원 이제 의원도 만났죠. 또 윤상현 의원도 만났죠. 또 뭐 심지어 뭐 그 전환길 씨 같은 사람들 네네. 만나서 이렇게 사진 보니까 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듯한 그런 지금 행보를 지금 보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마음을 좀 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작심하고 난 정치에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는 본인 지금 당장 이제 내란죄 재판을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제 압력을 좀 이제 그 재판부에 넣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과정에서 뭐 국회의원들 이재명 뭐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방탄 논란이 많았지만 일종의 이제 방탄으로 이제 이 여당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구심이 하나 드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본인이 내란죄로 해서 처벌을 받고 뭐 구치소에 이제 수감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이제 전제를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효력을 발하는 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약간 영향을 미쳐서 누군가가 뭐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했다. 그럼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신세진바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 사면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좀 목적도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아마 상당히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심지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당내 경선 네. 그 과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려 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본인하고 좀 가까운 본인하고 좀 이제 속 터놓고 이 얘기가 될 만한 인물 그런 인물을 간접적으로 미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행보를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할 생각은 이미 굳힌 것 같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진단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저도 현재도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도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철호 지사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충성도 높은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메시지 내용이 다 전달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간접적이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한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충성도가 낮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안 떠올릴 수가 없는 예.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향후 정치적인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칠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것과 그럼 그것이 영향력과 효과가 있느냐 이건 또 네. 별개의 문제거든요. 자, 만약에 이런 지속적인 메시지로 본인이 원하는 친윤 쪽 인사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아바타입니까? 이 질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후보의 소위 그 대선에서의 어떤 확장성 이 부분에는 굉장한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예. 본인은 본인의 무죄와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의 후보의 어떤 그 활동 반경과 또 여론으로부터 오히려 이 포위되는 그런 그 단점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든다. 오히려 역효과 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저로 돌아가서 좀 상당 기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확연히 다른 행보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내에서도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윤핵관들이나 친윤계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본인들 정치 입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친윤계 좀 누군가가 됐으면 좋겠고 예. 뭐 그런 심리가 당연히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바라는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예.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영향력을 계속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탄핵 국면에서 보수 지지층들이 똘똘 뭉쳤고 탄핵 반대로 이제 뭉치면서 또 반 이재명 전선으로 뭉치면서 이게 어찌됐건 형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형태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에 이제 여러 후보들이 지금 이제 나와 있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예. 그 누구도 윤 대통령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당내에 이재명 대표와 쌍벽을 이룰 만한 누군가가 지금 존재한다. 지지율도 뭐 30몇 % 정도 나온다. 이러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40% 나오더라도 아마 그 사람 중심으로 뭉칠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 윤핵관들 또는 친윤계들도 속된 말로 그쪽에 가서 이제 줄 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 명이 지금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이제 제가 보건대는 뭐 1강, 뭐 4약, 뭐 이런 정도의 구도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1강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 지지율을 위협할 정도, 능가할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예. 영향력이 역시 이제 윤 대통령 쪽으로 이제 쏠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맡고 있는 건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좀 이제 상황이 좀 다른 것이 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당이 분당하고 막 이제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력도 분산되고 막 이제 그랬던 건데 지금은 어찌됐건 똘똘 하나로 뭉쳐 있다 보니까 좀 생기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게 꼭 결과적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재는 어찌됐건 상황은 그렇게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아주 좋은 구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송 변호사님, 그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모두 박탈이 됐는데 이 경호와 경비 등이 유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국가 원수로서의 대한민국을 상징했던 국가 원수의 어떤 최소한의 필요한도의 예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가 원수로서 재직하던 그 시절에 많은 국가적인 비밀, 안전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신변을 보호하는 국가적인 이익의 공익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의 경호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5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요청에 따라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만큼 예. 그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이 임기를 마친 자와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자는 일정 부분 차등을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최소한도의 신변의 안정을 보호한다. 예. 외력으로부터의 어떤 침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테러 행위도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저희가 이 시각 한남동 관저앞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작은 화면 보시면 이렇게 박스 여러 개가 쌓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삿짐이 서초동 사저로 옮겨지려고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삿짐은 조금씩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옮겨졌고 지금 막바지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4시 41분이니까요. 예정대로라면 잠시 후 20분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한남동 관저 앞은 그 왼쪽 화면 보시면 저희가 멀리서 이렇게 카메라를 당겨서 보여드리고 있어서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원이나 어디 이동할 때 재판소 이동할 때 그때 그 여러 사람이 나와서 도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게 잠시 후면 그 화면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지금 여기 사람들이 여럿이 그 보이긴 하네요. 네, 나무 뒤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뭐 관계자 분들이 이제 5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20분쯤 전이니까 전직 대통령을 그 보내드리는 그런 모습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그럼 그 대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 쪽에 영향력을 계속 주는 거를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거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이제 이재명 후보나 또는 민주당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거 구도가 유지가 되게 돼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때도 또 내란 종식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 선거 구도가 내란 개업 내란 세력, 옹호 세력을 심판하자, 그럼 내란 종식하자 이런 건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내주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민주당으로서는 봐라 이렇게 내란의 주범 우두머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내란 진행형 아니냐 이것을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서 소위 그 대선 운동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영향력, 주도권 이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영향력이 굉장히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슈가 계속 살아나는군요. 그렇죠. 이슈가 살아남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갖다가 소위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내란 옹호 세력 심판론으로 치르는 거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장점이 더 많냐 단점이 더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장점은 지층 결집 유지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넘어서는 즉 중도층에 대해서는 저 계속 저렇게 떠드는 게 맞는 건가? 퇴임 파면당한 대통령인데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탄핵 반대를 외쳐왔던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기도 애매하단 말이죠. 좀 그런 측면에서 참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이 대선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5시에 나온다는 소리니까 1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일단 서초도 아크로비스타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반려동물 11마리를 같이 데리고 간다는데 그러면 정말 주상복합 아파트 공영 거주시설의 주거시설에서는 같이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조만간 그럼 다른 곳으로 그 단독주택이나 얼로 옮길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뭐 집 구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 구하는 그런 이제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윤 대통령은 이 탄핵 기각 내지는 뭐 하여튼 각하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 전혀 사전 준비라든가 사전 이사 같은 거를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그 변호인단 쪽에서 희망 고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던데 어찌됐건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준비를 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뭐 살림이 제법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간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애완견들도 워낙 많고 하니까 네. 주변 이웃들한테 좀 피해를 덜 주는 또 경호 관점에서도 경호가 좀 그렇죠. 양호한 상대적으로 수월한 뭐 그런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한다는 얘기가 좀 계속 흘러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 쪽으로 뭐 알아보고 있다. 예. 그런 얘기까지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윤 전 대통령이 잠시 뒤에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한남동 관저에서는 참모진 등이 도열한 모습이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전 보여드린 화면처럼 관저 내 이삿짐이 보이기도 하고 지금 주변 경비도 강화된 모습입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의 경호팀 규모가 한 50여 명 정도로 꾸려졌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 경호 인력이 앞으로는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변호사님? 네, 앞으로도 50명이 유지될지 축소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현직과는 좀 다르게 경비 구역을 좀 축소하거나 그 인력을 축소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신변에 위해가 끼쳐질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경호 업무의 본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사저 주변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검문 검색 강화, 어떤 물건에 대한 안전 조치 이런 경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공동주택일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인근 상업 지역과도 굉장히 맞물린 지역이어서 네. 낯선 사람들이 수시로 오는 지역이긴 합니다. 상가에 뭐 슈퍼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다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 경호 인력을 현재로서는 다소 대폭 줄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예. 경호동을 마련한다라고 하더라도 저 구역이 공용구역으로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공동행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까지 침범하면서 이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면서 경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예. 경호동을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은 큰 버스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안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활하게 이제 경호업무를 하기는 좀 현실적인 장소적 제약이 있고 특히 고층 건물이 있다 보다 보니 네. 창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도 존재합니다. 예. 그런 만큼 현재로서는 임시적인 거처라고 보고 임시적인 조치로 경호 업무를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어서 장소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경호동을 어떻게 배치할지 경호 구역을 어떻게 지정할지 좀 세부적인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50명 그러면 굉장히 많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24시간 365일 근무가 불가능하잖아요. 아, 교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50명이 3교대를 근무를 총 인원이 하든지 50명. 4교대를 근무를 하든지 이래야 이분들도 퇴근해서 집에도 그러네요. 가서 아, 좀 예, 예. 쉬고도 돌아오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3교대 기준으로 뭐 52명을 3으로 나눠 보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데다가 생각하면 그렇군요. 외곽 경비도 해야 예, 예. 되고 네. 또 이제 그 집 근접 경호도 해야 되고 예.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아주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야말로 최소한의 어떤 그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그런 정도를 예.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에 한 번에 생각하기에는 50명이 한 번에 같이 경호하는구나 해서 맞네 생각했는데 또 아니네요. 네, 또 오늘은 특별히 좀 이동 상황 같은 걸 고려해서 50여 명보다는 많은 경호 인력이 투입됐다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예. 자,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법에는 추가로 5년 기간, 그러니까 10년 안 기간 동안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과거에 이와 관련해서 이 박지원 의원 등이 이 기간을 늘려야 된다, 현실적으로 경호 기간을 늘려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입법 개정안도 발의한 만큼 예. 추후에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 자체가 예전에 평균 수명이 조금 짧았을 때 만들어진 것이기 예, 예. 때문에 지금 고령화된 사회에서 경호 목적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경호 경비도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장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서초동 사저로 가면서 거기서 아직까지는 거기서 얼마 동안 있고 언제 뭐 이동할 것인가 이사할 것인가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을 본다면 거기서 계속 반려동물과 함께 있기도 어렵고 경호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래도 이사 갈 곳이 마련될 때까지는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당장의 경호 인력은 어디 있어야 될지가 궁금해지네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교대로 경호하는 네. 진짜 대통령실 경호팀 소속으로는 현재 50여 명이 얘기되지만 예. 당장 오늘이야 이제 경찰 병력들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출동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찰 버스 이런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 경호 또 실내 경호까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 생각을 해보더라도 예. 지금이야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좀 더 결집하긴 모양새지만 당장 며칠만 지나면은요 지지층들의 집회도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도 예.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맞습니다. 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자, 그렇게 되면 경호팀 50명에 대한 증원뿐만 아니라 경찰 병력이 상시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장기간 정말로 민폐 중에 그런 민폐가 없어요.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 갔을 때도 예. 5월 달에 퇴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3개월 가까이 엄청났죠. 엄청난 그 고성의 네. 그 스피커들 그리고 심지어는 커터칼로 뭐 위협하는 물리적인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8월 달에 석 달이 지난 8월 달에 300m까지 경호구역을 확대했거든요. 예. 그 사람이 별로 없는 그 한적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서초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버티는 것도 어렵다. 결국은 뭐 양평이든 어디든 단독주택을 구해서 나가는 것이 예.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그게 이제 수순일 텐데 예. 문제는 그 와중에도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우려 또 불안감 또는 그 소음 여러 가지 불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계속 낸다면 예.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좀 그런 점도 같이 또 고려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재임 초기에는 6개월 정도 서초동 사저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 전체가 특별 경호 구역으로 선포가 된 바 있는데 지금 이제 옮겨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똑같이 특별 경호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그때하고는 지금 예우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특별 경호 구역으로 이제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어찌됐건 경호 인력도 최소화했고 경호 구역도 이제 최소화 이제 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그 경찰력을 투입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의미보다는 예. 그 시위나 집회하시는 시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실제로는 조금 그 약간 넓은 지역에 좀 약간 진공지대도 만들고 해서 네. 좀 그렇게 유지 관리를 당분간 할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주로 간 이후에 변호사님 그 14일부터 형사재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형사재판이 일주일에 뭐 2번씩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면 사저에서 형사재판하러 가는 그 과정의 길도 경호는 물론 경호 인력이 따라가겠지만 그때도 교통 같은 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동 수단도 지연되고 이동 상황에서 교통 통제도 가능하게끔 조치가 있기 때문에요. 예.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통제로서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도 할 여지가 있지만 예. 우리가 과거에 지켜보면 전직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신호등을 멈추거나 이런 제한 조치를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것은 그때그때의 안보 상황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런 반대 집회가 있느냐, 집회 예. 인력들이 많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지금 서초동 주거지와 지금 법원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쵸. 예. 사실 걸어도 5분, 10분 한 거리이고요. 차로 이동해도 2, 3분이면 족한 거리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형사재판 받기에는 동선은 비교적 짧다. 그리고 예. 오늘 법원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밝힌 만큼 예. 이동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든가 이동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떤 경찰 인력 배치는 상대적으로 이제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런 예.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 때마다 지금 법원이 출입구를 다 제한하고 예. 한 곳만 둔다던가 주차 출입을 통제한다던가 일상 법원의 업무도 지금 상당히 제약이 되고 예. 여기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재판에 가는 변호사들도 일상의 지금 보안 검색도 너무 강화된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형사 재판은 사실은 수개월 안에 끝나지 않고 1, 2년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수년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경호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 통제나 이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인근 어떤 직업인들에 대한 직업 수행을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만 제약화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그 이번에 법원이 지하 주차장으로 허락을 했다면 윤 전 대통령 측의 부탁이었잖아요. 요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기 싫다는 그런 뜻일 텐데 말씀하신 형사 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그 매번 때마다 지하 주차장을 개방해 줄까요? 일단 법원에서는 예. 이거 특혜 조치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지상 주차장으로 많은 카메라가 지켜보는 취재진들 앞에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알 권리, 정보 공개 차원에서라도 일부러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가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했던 전례들과 다르게 예. 왜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허가했느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법원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예. 워낙에 지금 보안상 우리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네. 우리 법원이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이 우려돼서 지지자들과 반대 지지자들의 충돌이 우려돼서 지하 출입을 허용한 이 청사 보안 목적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예.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년이 지나고 어느 누구도 여기서 유튜버들이 와서 집회 시위를 하고 많은 인원들이 집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탄핵 시점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예. 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오거나 또는 반대 지지자들도 조속한 체포 구속을 또 외치고 있는 충돌 여지가 있는 상황인 만큼 예. 그 시간 동안에서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당분간은 허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또 그 서초동 사저가 서울중앙지법이랑 가깝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가 좀 제한되는 구역인가요? 법원에서는 100m 제한구역 내에서는 집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간접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개정안도 나왔으나 통과된 예. 바가 없었고요. 예. 특히 일률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라는 근거 규정이 나와서 현행 지시법에서는 간접 100m 이내라고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예. 현재 경찰에서는 이 관저 내에서 특히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지법원 앞에서 이제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예. 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집회 제한 통보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 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주변의 집회가 일부 제한되는 조치가 있는데 예. 이런 조치도 결국은 이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사람이 또 법원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 또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집회가 이루어지는 곳도 법원 100m 이내가 아니라요. 밖에입니다. 아, 밖에 네네. 있는데 사절함 좀 근저리, 법원과 근저리 있기 때문에 예. 질서 유지에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다수의 경호 인력,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5시가 되기까지. 5시에 딱 윤 전 대통령이 출발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관저 모습은 지금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고 길을 잠깐 그 예측 경로를 본다면요. 한남대교가 가까우니까요. 관저에서 한남대교를 넘어온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잠원 IC에서 빠져서 반포역 지나서 쭉 고속버스 터미널을 오른쪽에 끼고 3호 가든 사거리를 쭉 지나서 오면 이제 서초 아크로비스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네. 가장 단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교통을 통제한다면 가장 단거리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 네. 또 금요일이라서 그 금요일날 고속도로 타고 지방 그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통제를 다 해야 된다니까 상황이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일단 5시 넘었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 사저가 혹시 이사 간다면 거기서 또 형사 재판 계속 받으러 오는 것도 경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금과 많이 달라지겠네요.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외환 내란죄가 아닌 이상은 소추할 수가 없었지만 예. 이제는 자연인신분이기 때문에 소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소위 말해서 그 직권남용 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미 퇴임 이후에 배임 행령까지 지금 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추가적인 구속영장 청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뭐 사저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일은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아마도 뭐 대통령 선거 전후로 예. 또다시 구속영장이 첨부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예. 봅니다. 변수가 예.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일단 5시는 넘은 상황이고요. 교통통제가 이루어진다면 뭐 10분에서 길어도 15분 뒤에 서초 사저에 도착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이 되고 나서 석방이 됐을 때도 이제 경호 차량에서 내려서 손을 흔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잠시만요. 나오기도 예. 했거든요. 지금 그 나무 사이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지금 내용을 그 안에서 전해지는 내용이 보니까 고열한 상태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무가 어떻게 딱 저렇게 딱 가려서 보이진 않네요. 예, 그 현장 전원에 따르면 사람들이 도열을 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나무 네. 뒤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제 잠시 뒤면 관저 앞을 나설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서서 좀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낼지 아니면 도착해서 사주 앞에서 낼지 아니면 안 낼지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뭐 워낙 예상외의 행동을 이제 간혹 하시는 분이어서 예. 지난번에도 이제 석방돼서 예. 이제 그 관저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밖에서 막 그 지지자들이 환호하니까 차량에서 내려서 내렸죠. 예. 손도 흔들고 예. 주먹도 불끈 쥐시고 뭐 네네. 그런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를 이제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럼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 이제 경로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구역이라든가 그 구역을 지날 때 예. 차량에서 내려서 뭐 또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은 없잖아 있고. 예, 지금은 관저 안에서 경호원과 참모진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 저희가 앞서 보내드린 화면이 그거였나 봅니다. 관저 안에 경호원과 참모진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니까 곧 이제 윤 전 대통령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 차량 주시죠. 탑승하고 이제 나오시겠죠. 네네. 차량으로 이제 이동하시면서 이제 관저 앞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예. 이제 어떤 뭔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행동을 하실런지. 예, 예. 아무래도 그 장면이 또 언론들이 또 가장 또 주목하는 장면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창문은 최소한 내려주지 않을까 싶기도 관저 하고. 안으로 예. 진입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또 다른 가능성은 사저로 이제 돌아가셔서 네.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예. 사저 앞에도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또 현재 주민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 앞에서 또 어떤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계속 그 관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상당하다라고 본다면 예. 오늘도 뭔가 좀 그 장면을 연출할 있을 가능성은 좀 다분히 있다. 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지금 관저 내 경호원, 참모진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또 참모진 등이 관저에서 박수를 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라는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를 빠져나와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시에 관저에서 나온다는 그 언론의 전한 말이 5시에 딱 나와도 어쨌든 지금 그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그 전에 계속 생활했던 대통령실 뭐 참모들 또 경호 인력들 같이 인사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긴 걸리겠죠. 그렇죠. 뭐 예. 나와서 그동안에 같이 생활했고 또 생활하는데 도움을 줬던 관련된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분들도 뭐 아무리 불미스럽게 파면돼 나가는 대통령이라도 그래도 사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나가는데 인사는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도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러려면 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뭐 별도의 메시지를 내거나 모습을 드러내거나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뭐 사실은 이제 불미스럽게 나가는 입장에서 그 관저 앞에서 그 메시지를 내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사저에 도착을 하면 예.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일일이 인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사저 앞에서 환영해 주시는 어쨌든 지지층들이 있을 거고 또 지역 주민들도 있을 테니 예. 그분들에게는 악수도 하고 메시지도 내는 좀 그런 장면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럼 손중기 변호사님, 그 지금 윤 전 대통령을 경호한 경호 인력들이 그 50일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을 맡게 되면 그 경호 인력이 그대로 그 같이 경호를 또 하는 겁니까? 분리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예. 전직 대통령 경호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 팀이 이제 향후 5년간 경호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물론 인사 발령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팀이 현직 대통령의 경호팀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예. 현재로서는 지금 김성은 차장이 주력 어떤 업무 배치를 통해서 지금 계획을 짜서 인력 구성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팀이 그대로 전직 경호실 팀이 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 화면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렸는데 저 차들은 뭘까 싶었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한 차가 약간 뒤로 빠지고 다시 차문이 열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아까와는 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게 5시 6분 지나가는 시간에서 뭔가 분위기를 봐도 조금씩 사람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출발이 좀 임박하니까 저렇게 바쁜 모습이 보이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 김성훈 경호차장을 언급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을 했음에도 김성훈 경호차장이랑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호관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상황까지 있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는데 계속 직을 유지하는 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죠? 현재로서 피의자 신분으로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신분이 자기는 하고 이런 경우에는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직위 해제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 그런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차가 일단 이동을 했거든요. 저 중에 어느 차에 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호차로 보이는 차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5시 7분 50초가 지나는 시간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머물던 3년 가까이 머물던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서 예. 지금 서초동 4조로 출발했습니다. 예, 지금 한남동 관저 보시면 경호 인력으로 보이는 인력들이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차량이 출발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으로 확인이 됐네요. 이제 바로 관저 앞 그 큰 도로로 나올 테니까요. 그때는 이제 취재진들이 많을 테니까 거기서 지지자들도 지금 저희가 아까 그 항공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지지자가 많이 와 있던데 지금 내려오는 분들의 얼굴은 확인이 안 되는군요. 예, 일단 윤 전 대통령이 탄 차가 그 관저 입구 지지자들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일 건지 예, 이제 네. 차가 보이고 있네요. 이제 선명한 화면으로 지지자가 많은 곳을 지금 이제 곧 지나게 됩니다. 큰 길로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한번 보면 예, 것 봐도 한 같습니다. 5대 이상의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좀 크기가 큰 차량이 있는데 아마 네. 저 차량에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 전에 이제 내려서 이제 그 정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정문을 여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그 차에서 내렸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일단 예. 차는 문이 열렸고요. 지금 왼쪽에 내린 모습인지 아닌지 뒷모습이라서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만은 예. 주머니에 손을 지금 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손을 흔드네요. 역시 이번에도 예, 한번 현장 화면과 현장 소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인사를 직접 차에서 내려서 네. 지지자 앞으로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이제 표정은 밝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인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지지자의 그 소리도 같이 듣고. 네, 지금 오후 5시 10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손을 흔들고 지지자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장면이요. 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다 하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사실 막 저렇게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장면을 보니까 상당히 연출된 장면으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최근에 낸 메시지를 보게 되면 네. 청년 우파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네요. 그 대학생들, 예, 그러니까 그 뭐 제가 이제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청년 우파들을 네. 전면에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앞에 지금 이 시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네. 조직된 시위가 아닌가.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그 나름 기획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좀 설계가 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경호 인력과 경찰 병력들이 그 뒤쪽을 지금 보시는 저 위쪽 그 지지자들은 다 막았는데 그 앞에 인사했던 그 청년들은 막지 않았거든요. 도열했다, 해있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아, 그렇군요. 예. 이미 서 있었다. 예. 인사하려고. 예. 지금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 몰려 있고요. 네. 앞서서 두 분이 예상해 주신 것과는 좀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을 일일이 악수도 하고 호응도 하고 또 얼굴에는 미소를 띤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그 관절을 떠나면서 많은 생각이 있고 그렇겠지만 시간을 그래도 꽤 인사하는데 오래 보내시네요. 네. 그럼 결국은 뭐 그동안의 메시지도 그렇고, 예. 일반 국민들, 전체 국민들에 향한 뭐 사과나 반성, 이런 것보다는 본인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든 지지층들의 어떤 결집, 또 그분들에 대한 감사, 이거는 계속 빼놓지 않고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네. 또 오늘도 뭐 저기서 메시지를 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인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차에서 내려서 인사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청년 우파들, 젊은 보수층들을 앞에 이렇게 내세우고 한 것들을 보면 본인이 그동안에 계속 그 얘기해 왔던 예. 뭐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소위 청년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예.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예. 또 결국은 이게 좀 뭐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이따가 사저 도착했을 때 똑같은 장면이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거기서 봐야겠네요. 거기서는 또 메시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상징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 이제 예.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인사를 마치고 다시 네. 경호 차량에 탑승을 해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창문을 내리면서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제 출발을 한다면 10분 안쪽으로 사주에 도착할 것 같고 그 평론가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정말 그 청년 대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경찰 병력 밖에서 이제 줄을 서서 맞이하는 모습을 봤는데 좀 특이하게도 또 보통 대학생 과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학교 잠바를 각 학교들의 학교 잠바를 또 입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었네요. 청년이라고 하는 표시가 가장 확실하게 그쵸. 날 수 있는 차림. 과잠이죠. 그 뒤에 학과 그 대학 이름도 그쵸. 살짝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다 그렇게 통일을 해서 우리는 청년이다 예. 하는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지금 이제 보여줬고 또 그 사람들은 따로 또 빼서 앞쪽에서 그러네요. 대통령이 직접 가서도 사실 악수만 대충 하지 이렇게 포옹하는 경우는 예. 보기 어려운데 예. 포옹까지 막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앞으로 나의 핵심 지지 세력이야 예. 하는 거를 좀 인증해 준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 안에서도 그 창문을 열고도 그 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주먹 쥐고 이렇게 손 넣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이제 네. 차가 출발을 했으니까 차량은 이제 통제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좀 지금 한남대교를 넘어서 경부고속 탈 건지 그거는 지금 차차 저희가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 보여드리면서 화면이 잠깐 끊기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 점은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남대로인가요? 한남대교를 이제 저 진입하는 방향이면 이제 곳인가요? 저쪽으로 나오면 이제 타게 되는 건데요. 네. 예. 그 한남대로 옆에 주변 갓길까지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네. 화면이 지금 늘어선 멈췄네요. 예. 모습이네요. 저희가 그 화면을 뭐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동선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중간에 화면이 멈추는 그런 화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남대교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 윤 전 대통령 차량이 나오는 게 보이지 네. 않네요. 오른쪽은 이제 한남대교 남산 터널로 가는 방향이고 지금 보이는 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기 위해서 내려오는 네,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대학생들이
낮과 잠을 입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까, 내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한 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전에 그 구치소 나올 때랑 비슷하네요. 직접 메시지는 안 냈고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으로 메시지를 냈군요. 예. 핵심은 노력입니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위해 노력 아끼지 않겠다. 핵심이 노력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력- 계속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죠. 참여하겠다. 정치에. 킵온 머닝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노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 다 응축시켜서 표현을 이제 하신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메시지를 많이 내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그 말로 또는 글로 나오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저 청년들을 껴안는 장면. 그렇군요. 아마 내일 아침 신문에 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딱 첫 느낌이 청년이다 이런 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네요. 자,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 한 줄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유와 번영은 온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저는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예. 윤 전 대통령이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즉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계엄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그 자유를 막은 본인이 그래서 파면당한 본인이 자유를 얘기하고 노력을 얘기하니까 과연 이거를 뭘로 이해를 해야 될까 참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노력이 국론 통합이 아니라 국론 분열로 갈까봐 참 우려스러운 대목이에요. 그동안에도 국민의 전체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주장과 지지층들만을 위한 메시지만 지속적으로 내왔거든요. 예. 지금도 똑같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만 또 나오고 있고 그들과의 어떤 소통, 그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향후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 우리가 그동안에도 분열과 대립 갈등을 몇 달 동안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파면이 됐고 교수님, 새로운 그런데요, 대통령을 잠시만요. 뽑는 지금 상황인데요.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금 분석해주고 계신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그 한 줄 이상으로 쭉 나온 그 편지글 같은 게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멈추게 했습니다. 예, 대국민 메시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지난 2년 반 이곳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겨울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다.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라, 국민을 위한 세기를 찾겠다. 또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그 한 문장, 그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예, 이걸 덧붙여서 한번 또 평가해 네. 주시죠.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준 걸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결국은 지지층들과의 결집, 지지층 내 소통 이 부분에 앞으로도 집중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에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다는 한남동 관저 앞이라는 용어를 썼네요. 그렇죠. 결국은 장소를. 오늘도 또 지지층만을 위한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결론은.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세계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까지는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 지지층과 소통을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으니까 파면 당했으니까 새 길을 찾는 게 너무나 당연할 텐데 예. 문제는 저것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익과 국론 통합이라고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까지의 분열과 대립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또 어떤 그 소위 말하면 버전 시즌 2가 될지 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 분열과 대립의 시즌 2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근데 지금 정문 통과하신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아직 안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문을 나오셨는데 지지자들 때문에 못 아직 오시나. 그 차량 행렬이 출발을 못하는 거로 봐서 예. 지금 다 도시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에게. 예, 저 정문 관저 정문부터 시작해서 지지자들이 서 있는 그 반대편 쪽까지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화면 왼쪽 끝에 있는 그렇죠. 분이 그 정문에서 반대편 그 대로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 거기서부터 쭉 저 위에 그 이제 오네요. 지하철역까지
말씀하신 있는 대로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 쭉 도열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 지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저기 고가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쪽 어딘가에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지금. 네. 저희도 계속 왜 출발한 지 꽤 됐는데 왜 그 대로에 차가 안 보이지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오른쪽 보이면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께 아까 인사를 끝나고 차에 탄 이후에 계속 차로 이동하면서 뭐 인사를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왼쪽에 경찰 오토바이가 보이는데 네, 저게 길을 뚫어주는 오토바이라면 예. 이제 잠시 후에 윤 전 대통령이 탄 그 경호차가 등장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상보다는 시간이 꽤 걸려서요. 5시 10분에 관저에서 나오셨는데 아직까지 그 제대로 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지지자들한테 지금 인사하는 저런 속도면 예. 밤새겠는데요. 만약에 쭉 갔다면 지금쯤 사저에 도착했을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미 도착하고도 남은 예. 시간이죠. 예. 일단 그 뭐 많은 감정들이 있겠죠. 뭐 그 관저 앞에 지금 마지막 메시지에서도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반란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많이 한 다음에 지금 다시 또 화면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그 메시지에서도 청년 또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그러네요. 그죠? 네, 이제는 지금 이동 중인 모습이 아주 보이는데요. 저속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나와서 화면이- 유턴한 거예요, 그죠? 예. 화면이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흐릿하고 끊길 수도 있는데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주 천천히 경호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고 옆에서 경호 인력들도 그 속도에 맞춰서 경호를 하면서 같이 이동을 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뛰는 속도를 보면 차량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를 알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답답하시 저희도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그렇게 많이 고르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윤 전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화면이 그렇게 편하게 보실 정도로 이렇게 고르지가 않네요. 오늘은 유독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경호차 인근에 있을 때 그 전파 교란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신호를 잘 잡지 못해서 이렇게 좀 끊기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어찌 됐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예, 겁니다. 이렇게 유턴해서 이제 쭉 올라가면 한남대교 지나서 쭉 경부고속도로를 타든 어쨌든 출발은 이제 인사는 다 끝났고 제대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5시 한 30분 정도쯤에는 도착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아까 평론가께서 분석을 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사실. 네. 거기서도 계속 참여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노력이란 단어를 왜 굳이 썼을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는 뭐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원일기 쓰듯이 잔잔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예. 상당히 결기가 느껴지는 예. 그런 표현을 썼고 또 조금 전에 지금 오른쪽에 화면 나오듯이 처음에 와서 청년들하고 저렇게 교감을 하시고 또 메시지에도 청년을 오늘도 예. 빠짐없이 또 청년 챙기시고 강조하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상당히 사실은 지금 정치적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낸 거나 다름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대통령 최근에 기사 보니까 대통령직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대통령의 뭐 물건이나 그런 걸 대통령 어디죠? 기록관 네. 거기에 보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봉인이 해제되기 전에는 열람할 수가 없는데 그거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치열하던데요, 신경전이? 네, 일단 국가 대통령 기록물을 어떻게 지정하고 분류할지 이관하는 부분부터 예. 그 관련 기관에서는 굉장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만요. 지금은 한남대로에서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가는 방향으로 차량이 통제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만 쭉 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예. 봉인돼서 예를 들면 국가안전보장에 굉장히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자료 같은 경우는 15년간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예.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장 30년 동안 공개할 수 없도록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물, 그러니까 그게 서류가 될 수도 있고요, 파일도 될 수도 있고요, 영상이 될
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관저에 있는 CCTV 등이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자료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료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됐을 경우 최장 30년 동안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고 지금 각종의 시민단체에서 이 지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대통령 기록물 잠시만요. 지금 그 큰 승합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윤 대통령이 여기 있는 다리 위에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손을 계속 흔들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계속 다리도 천천히 지나면서 속도를 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지자 향해서 손을 흔들었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는 길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가는 도로는 지금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도 없이 쭉 막힘없이 서초동 사저까지 이동을 할 수 있고 지금 왼쪽은 엄청 막혔습니다. 금요일 5시 반이면은 퇴근 시간대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은 이제 교통 통제 때문에 쭉 뚫려서 오른쪽으로 이제 차가 들어왔으니까 경부고속도로 타는 것 같은데 왼쪽은 강남에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차가 밀리겠습니다. 지금 5시 26분인데요. 고속도로를 타면 거기에는 이제 지지자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쭉 한 번에 이동을 한다면 한 10분 안에 사저에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손 변호사님, 기록물에 넣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게 없나 보죠? 굉장히 많은 걸 다 포함하네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건 대통령의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내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건 40년간 또는 15년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권한을 행사해서 지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자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량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해서 현재는 현직 대통령이 파면돼서 대통령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문건이나 영상들을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 지정물로 지정할 경우에 수사에 대한 어떤 우려,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필요한 서류들이 추후에 30년 동안 봉인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측에서 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정보공개 소송이 이루어진 자료들은 이렇게 지정하거나 봉인할 수 없다. 증거은닉에 악용되지 않도록 이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 차가 저렇게 하면 고속터미널 쪽 가는 방향 아닐까 싶어요. 거기서 좌회전해서 쭉 올라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서행 이동 중에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고 또 메시지를 편지 형식으로 담화문 같이 내기도 했거든요. 지금 오른쪽이 고속버스 터미널이고요. 지금 좌회전해서 쭉 올라가면 이제 왼편에 아크로비스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좀 윤심의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 부분이 굉장한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압도적인 후보가 없는 정말로 지지율 한 자릿수의 그런 후보군들만 지금 난립해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경선 과정에서 미칠 여파는 꽤 클 수밖에 없다.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또 그 메시지로 인해서 만약에 후보가 결정된다면 그 후보를 여론에서 언론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윤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 대선은 이제 하나만한 게임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좀 그런 점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는 영향력을 끼치고 보수 지역 내에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선 패배로 이어진다면 대선 패배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보수의 정계 개편 합리적 보수와 소위 잠시만요, 교수님. 지금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아크로비스타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지지자들과 주민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손 흔드는 모습이 보여서 잠시 이 상황을 먼저 전해드린 다음에 나머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주 앞에 거의 다 왔어요. 대통령 내리실지 안 내리실지를 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왼쪽 아크로비스타 보이죠? 도착을 했네요. 들어가는데 여기서 과연 차가 멈추고 윤 전 대통령이 내려서 언급을 할까? 차가 지금 차가 멈추는 듯 보이는데 다시 이동을 하면서 멈춘, 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크로비스타 오른쪽에 크게 보이고
일단 차가 들어가는데 관저 앞에서는 차가 멈추고 내렸는데 전준 대통령이 지금도 차가 일단 멈췄습니다. 그러면 서초동 앞에도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이제 정문이니까 내려서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자한테 인사할 수도 있고요. 네, 현장 음악 내렸네요. 내렸습니다. 현장 현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꽃다발을 전해주는 주민 또는 지지자가 있고요. 네, 석동현 변호사 등 측근들도 지금 사저 앞에 도착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사저 입구에 그 현수막이 걸렸다라고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 내려서 이렇게 사저 앞에 몰린 지지자들에게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저에 들어간 지 886일 만에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는 상황인데 마지막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온 그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저희가 벌써 저 왼쪽에 보이는군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인사하면서 왼쪽에 잠깐 보였다 안 보였다 사람이 많아서 왼쪽에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네. 지난 4일에 파면 결정이 나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지금 5시 32분입니다. 서초동 사저에 도착을 한 모습인데요. 관저에서 나올 때는 김건희 여사는 내리지 않고 그냥 차 안에 있던 걸로 보이고 지금은 이제 일단 지금부터 계속 생활하게 될 사저에 도착했고 뭐 주민들도 있고 지지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내려서 인사를 하고 앞으로 갔고 지금 그 뒤로 그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너무 그 사람이 많고 그 좁은 그 화면으로 보기에는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도 같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장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요. 사실 여기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뭐 지지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뭐 반대 집회도 이렇게 주거지 앞으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뭐 경호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수도권 인근에 단독 주택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뭐 그 특별한 날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같이 살던 지역 주민이었는데 대통령이 돼서 떠났다가 다시 파면된 대통령으로 다시 지역 주민으로 들어오는 날이라서 굉장히 많은 주민과 지지자가 저렇게 큰 소리로 지금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거기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형사재판이 시작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서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모여 있던 이제 분들이 뭐 환호성 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또 뭐 굉장히 또 비난 발언을 쏟아내시는 분들도 이제 함께 이제 나오실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당히 소란스러울 가능성이 있고 또 딱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하루 종일 좀 시끄럽게 구실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은 또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보입니다. 지금 안경쓴 분과 악수하는 모습, 흰옷 입은 분과 악수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조금 전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김건희 여사도 지금 그 태극기 바로 왼쪽에 그 할머니 분과 포옹하는 그분이 김건희 여사로 보이네요. 조금 전의 화면 저희가 다시 보내드리는 겁니다. 관저 앞에 나와서 그 장면은 상당히 연출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사저 앞에서는 뭐 그런 딱히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사저 앞에는 청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위주고 아마 그 외부인들은 차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에는 지금 주로 주민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럼 손 변호사님, 저희가 그 입구를 지금도 쭉 봤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얼마 정도 생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호 인력이 정말 저기서 어디서 생활하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버스에서 생활한다면 그 안에 큰 길가의 버스를 대야 되는 건지?
사실상 24시간 상주하는 인원들이 거처할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각종의 장비들도 배치될 공간이 사실상 필요한데 예.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임시적으로라도 한 호수,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빌려서 기거하고 그 장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네. 당장 렌탈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용 공간 일부를 아파트 그 관리 사무소나 관련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예. 점용 허가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급하고 일부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을 여지가 있고요. 예. 그게 여의치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 버스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점거해서 거기를 장소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예.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목적으로 공용 공간의 일부 침해, 그러니까 일부 어떻게 보면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파트 주민들의 협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자치구역이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내부 규칙들이 있거든요. 예. 그 절차 내에서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 두 가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이 조금 전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조금 전 한남동 관저 출발할 때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저 앞에서 모습을 드러낼까, 관저 앞에서 모습을 드러낼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둘 다, 두 곳에서 모두 내려서 직접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또 서초동 사저 앞에서는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내려서 지지자분들 또 주민분들께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지지세,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뭐 그동안의 파면 이후에 반성과 사과가 없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퇴거를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예. 역사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손을 흔들고 지지층과 포옹하고 저는 이웃들한테 굉장히 미안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로 소음과 시위 속에서 시달려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웃들에 대한 미안함도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부끄러움을 모르면은 우리가 후한무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오늘의 퇴거가 새로운 어떤 지난 관저 앞에서의 그동안에 이제 소위 보수 결집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립과 갈등의 시즌 1이었다면 예. 이제 사저에서 소위 지지층과의 그런 대립과 갈등의 시즌 2가 되면 안 된다. 좀 예. 그런 측면에서 퇴임하는 파면 당하고 퇴거하는 마당에까지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또 대한민국 역사에서 부끄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근의 메시지를 보면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게 맞았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다시 내용을 전해드리면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습니다.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등등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들어가 있고요. 고맙다. 한남동 관저 앞이라는 특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사인으로 돌아가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한 국가의 대통령이었는데 지금까지는 탄핵된 이후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대국민 메시지라고 느낄 만한 게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요. 표현은 국민이 들어가죠. 예, 예. 국민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윤 전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국민은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만 예.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영광스러웠던 순간, 좋았던 순간만을 언급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하여튼 뭐 이렇게 비상경 선포하고 이래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고, 예. 국가적으로도 혼란을 좀 유발했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죄송하다. 예.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죄송하다는 워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보면 관저 앞에 지킨 분들이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탄핵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고 탄핵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탄핵 반대하셨던 분들만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딱 보이고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의도된 그런 메시지로 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통상적인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굳이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많이 부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 그럴 필요도 없는데 윤 대통령의 그 일련의 메시지는 방향성이 일단 동일하고 예. 그리고 챙기는 그 대상이 일단 동일하고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가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 피력하고 있고 예. 향후를 미래를 생각해서 청년들까지도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정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 윤석열 안 사라졌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겁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좀 주고 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 찾아갔을 때 뭐 신당 창당 제안했었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추후에라도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일단 열려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당장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윤핵관들이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영향력 하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새로운 당을 창당까지 할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본인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뭐 본인을 손절하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뭐 그때는 좀 고민을 해보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사주로 왔으니까 이제 완전한 자연인 사연이 됐죠.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제부터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형사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정 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게 남았는지. 네, 그렇습니다. 첫 변론 공판기일에서는 중요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은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와 조태용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중요한 재판으로 인식한다면 대통령이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서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출석해서 재판기일에 의견을 개진한 만큼 형사재판도 적극적으로 절차 참여를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의 수만 30명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고 예. 추가로 신청할 증인들이 또 대거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대통령 측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증인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예. 형사재판이 주 2회, 주 3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공판기일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해서 걸석재판으로 진행된 경위도 있었거든요. 형사재판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형사기일에 계속적으로 참여할지 아니면 일부 재판만 참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특히 지금은 내란죄로만 기소돼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앞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각종의 지금 고발 사건이라든가 지금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 예. 경찰이나 검찰이 추가적으로 다른 죄명으로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 그리고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예. 사안에 따라서는 그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구속영장 청구도 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형사 사건은 그 피고인이 출석이 의무라면서요. 근데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출석이 의무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 걸석 재판이 가능하다는 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재판을 계속적으로 공정시키기보다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사재판과 다수의 어떤 수사 과정들을 그 방어해야 되는 그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예. 이제는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도 수사 또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현재는 헌법재판이 끝나고 파면된 지위에서 내란죄를 앞두고 있지만 예. 다양한 제명으로 다양한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상황상 그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때 못 간다고 말을 하면 계속 그 불출석을 하면
본인한테 손해인 거예요? 공판기일에 참석하는 것은 피고인의 의무이기도 하지만요. 예. 본인의 절차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보장의 기회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증인신문이나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 특히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걸석 재판을 한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매 형사재판에 참석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 또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됐을 때 양형은 무기징역과 사형이니까 그렇죠.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준 태도대로 예. 하루 주어진 기회마다 모두 참석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궁금한 부분은 그 헌재가 결정문에 담았던 내용이 형사재판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비슷한 사실관계와 비슷한 증거자료로서 어떤 최종적이진 않지만 예. 선례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유력한 증거로서 그 결정문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그 성질이 다르고 증거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와 같은 증거를 둘러싸고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증인이 일관되게 형사재판에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또 열려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형사재판에서 다수의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에서 다퉜던 증거 능력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부동의한 조서는 그대로 쓸 수 없다. 원 진술사가 나와서 그대로 증언하는지를 청취해야 되고 이 탄핵할 수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반대 신문권을 행사하겠다. 그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배척하는 증거들이 계속적으로 제시가 되면 예. 일부 사실관계는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는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큰 틀에서는 이 헌재에서 나온 사실관계 판단은 정말 중요한 증거로 어떻게 보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확인되는 것만 최소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는 측면에서는 예.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배척하지 않으면 유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인 만큼 예. 철저한 방어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 앞서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되면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단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예. 신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똑같은 사실관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다른 제명, 예를 들면 직권남용죄라든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라든가 또는 정치자금법을 수수했다라든가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각종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그와 관련한 범죄의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의 염려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고 예. 결국은 사안의 중대성과 그 증거를 명확하게 찾아내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범죄의 소명이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된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지금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 때문에 수사를 강력하게 개시하지 못했던 제명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증거 수집을 하고 이에 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검토 끝에 범죄의 소명에 이를 정도로 증거를 찾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